정말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입이 떡 벌어지는. 이야. 그러니까 배움에 늦은 나이는 없다.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18살에 수박 농사를 지으시다가 52살에 우주항공 공학 박사가 되신 분입니다. 공근식 박사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영동군 심천면에 사는 공근식입니다. 18살에 수박 농사를 지으시다가 42살에 러시아 유학을 떠나서 52살, 52살에 우주항공 공학 박사가 되신 분입니다. 예, 18살 때부터 박사님이 수박 농사를 지으셨습니까? 예, 그렇죠. 제가 이제 수학하고 물리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요. 2학년 때까지. 2학년 때까지. 그런데 나머지 과목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성적이 아주 안 좋았어요. 예. 왜냐하면 공부하기가 싫었거든요, 그 과목을. 그런데 두 과목만 잘해서는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학기 때 학교를 자퇴를 했습니다. 근데 자퇴를 했는데 재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그때 아니었군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 수박농사 짓는 거를 돕게 됐습니다. 이게 얘기하신 대로 고2 때 자퇴를 하시고 예. 그 이제 아버님께서 또 이제 뇌병변으로 이제 쓰러지시게 되면서 네.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농사를 하시게 된 거고. 그렇죠. 수박 농사를 하게 됐습니다. 수박은 좀 어떻게 좀 잘 드세요? 예, 수박 좋아하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근데 수박은 그 농사를 그렇게 오래 지었으니까 혹시 수박을 맛있게 고르는 팁을 좀. 아, 이거 좀 제가 뿅. 색깔을 보면 색깔을 이게 보면 뭘 보냐면 처음에 모양을 봐요. 모양을 봐서 모양이 이렇게 있고 이걸 이제 호피무늬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선명해요. 그걸 먼저 눈으로 보고 맛있는 건요. 익은 익은 거. 거는? 그다음째는 이 꼭지를 봅니다. 그러니까요. 꼭지에 보면 이렇게 솜털이 막 나 있거든요. 네. 솜털이 유난하게 이렇게 많은 거는 그건 아직 한참 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덜 익은 거예요. 그런데 솜털이 이때 좀 이렇게 색깔이 조금 이제 진해졌다. 노쇠해진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익었다는 증거거든요. 아. 우리는 그걸 보고 막 바로바로 땁니다. 이거 언제 일일이 두드리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 나 있는 솜털이 와, 보십시오. 육질이 참 좋죠. 육질이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이제 농사가 좀 이렇게 좀 자리를 좀 잡고 난 이후에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신 겁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이게 과연 내 길인가, 내가 갈 길인가 생각하는 게 점점점 심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공부에 대한 좀 갈증이죠. 예, 이런 게 좀 생기시면서 우연히 그 수박 출하를 하러 간 대전역에서 야학 개강 안내를 보시게 됐다고요. 예, 출하하고 집으로 가는데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대전역에 그날은 왠지 뭔가 모르겠지만 저를 글로 이렇게 이끌어준 것 같아요. 이끌어줬어요. 그러다가 딱 본 게 바로 그 성은야학교 전단지를 봤거든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찾아갔습니다, 그날. 아, 그날요. 예, 찾아가서 갔더니 그 야학교에 그때 마침 카이스트에서 물리학과 박사과정을 받고 계셨던 이수석 선생님과 또 그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계신 오지영 선생님이 그날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랬죠. 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날 수업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 그래서 그날 수업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야학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야학을 5년을 다니시고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을 봐가지고 34살에 배재대학교 전산전자물리학과에 입학을 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야, 이제 또 선생님들도 이제 졸업을 하시고 이제 직장을 잡고 가시게 되니까 그렇죠. 선생님들도 직장을 다니셔야 그러니까 되니까. 제가 이제 그 야학교
학교에 갈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안 계시니까요. 예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니까 검정고시를 보고 보시고. 이제 막바로 수능 시험을 본 다음에 야. 이제 배재대학교의 그 전산전자 물리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시고 농사를 짓고 하시다가 2010년에 이제 큰 태풍으로 농사 피해가 아이고. 굉장히 좀 크셨다고 그래요. 예, 그때 저희가 농사지었던 데가 이렇게 아주 넓은 섬인데 거기를 그해 너무나도 많은 비가 와서 거기를 이렇게 잠겨버렸어요. 이게 쓸어갔습니다. 그 지역 자치제에서 거기가 위험하니까 거기를 이제 농사를 못 지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이게 이제 나한텐 기회다. 이제 농사를 그만 접고 이제 러시아로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야, 이게 뭔가 태풍 피해로 인해서 농사하는 큰 타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공부를 위한 뭐 나의 결심을 예, 석야했죠. 딱 서게 만든 계기가 됐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가신 겁니까? 예, 다니는 초창기에 언어 때문에 좀 그 오해를 좀 받았다고요, 그 학교에서. 예,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 그 학교에는 정말 어린 학생들은 16살에 들어온 학생. 왜냐하면 이 학교는 그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그런 데 나가서 메달을 따갖고 온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하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 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쉽게 다가오질 못했고 또 제가 또 말을 잘 못하니까 그렇죠. 학생들하고 처음에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산업 스파이로 좀 오해를 받죠. 그러니까 그러실 그럴 수 만해. 있겠네요. 왜냐면 관계를 맺지 않고 늘 자기 혼자. 이게 그죠? 이거는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에 외국인이고 또 검정고시 출신이고 또 나이가 들어서 오니까 이게 그 학교에서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여기 왔다. 더군다나 또 제가 간 학과가 바로 국방산업학하고 야, 그건 더욱더.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학교 교수님들이 저한테 이거 직접 얘기해 준 겁니다. 저를 산업 스파이로 오해했었다고. 의심했다고요. 아니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힘들게 뭐 또 공부를 해 오시다가 그 한 학기 만에 퇴학을 당하셨다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는 그 시험 일자를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올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컴퓨터를 못 하니까 확인이 안 되는군요. 아예 그래서 시험 보는 날 저는 시험을 보러 가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아우, 이 어렵게 여기 들어왔는데. 예, 정말 이거는 그 학교 담당자분이 저한테 오면서 짐을 싸서 한국에 가야 된대요. 왜냐하면 퇴학을 당해서 그렇죠. 학교에서 비자를 연장이 안 연장을 되는군요. 안 해준다, 네. 해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짐을 정리를 하고 이제 공항에 갔거든요. 저 그때 한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저 진짜 눈물 흘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리학 과목 중에 양자역학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그 과목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강의실을 보니까 양자역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노 교수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죠. 제가 양자역학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좀 청강을 해도 되냐고 했더니 그 노 교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청강생이니까 거기 학부에 제 이름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느 날 제가 또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갔더니 오늘 시험 보는 날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청강생인데 그래도 시험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우연찮게 그날 아무런 시험 준비도 그런 것도 모르고 준비도 안 하고 가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풀었는데 제가 만점을 받았습니다. 청강생인데. 예. 와.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학생부에 이름이 등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노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 노 교수님이 갖고 있던 그 양자역학 그 소개서 책자 있잖아요. 거기다가 직접 저한테 써주셨습니다. 야. 그 2011년 6월 30일 날 양자역학에 통과됐다. 야. 대단하시네. 나머지 그 정규 과목은 전부 다 빵점이었고요.
아니 근데 이게 저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퇴학을 당하셨다고 했는데 3개월 후에 다시 연락이 왔다면서요. 바로 예 이제 그 양자역학을 강의했던 그 노 교수님이 이제 양자역학 2학기가 시작되는데 제가 안 보이니까 아, 어디 갔냐? 이 교수님이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퇴학을 당했다는 걸 알게 돼서 바로 그 총장님한테 이 학생이 언어적인 문제가 있을 뿐이지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학교에서 저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야. 다시 이제 입학을 해라. 학교에 오라고요. 야, 진짜 대단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알아본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저 다시 부르신 거죠. 싫으시면 지금은 러시아어라 그러면 굉장히 좀 잘 하십니까? 서로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야, 이젠.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시고요. 대학원까지 또 지나가러 가셔가지고 또 연구 활동을 계속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연구를 하신 겁니까? 제가 이제 한 거는 바로 극초음속 영역이고 그 지구에 보면 이렇게 대기권 있잖아요. 그래요. 대기권에 이제 미사일이나 아니면 발사체가 이렇게 우주 밖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또 지구 대기권을 통과해서 올 때 어마어마한 압력이 발생하고 온도가 발생합니다. 그걸 정확히 계산을 해서 그걸 설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야. 폭발 안 하게. 이야.